매일 아침 7시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뉴스를 선정해서 여러분께 분석해드립니다. 뉴스 속 감추어져 있는 투자적 인사이트를 알려드리고 부동산 관련 뉴스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기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 기사고요. 3개월 전 10억에 팔리던 분양권이 규제 풀리자 벌어진 일이라는 기사입니다. 요 기사를 보면요. 수도권의 분양권 거래량이 5배가량 급증했다. 특히 전년 대비 66%가 증가되는데 전국적으로는 수도권은 무려 370%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을까요? 지난 4월에 전매 제한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했던 것들이 거래가 가능하게끔 바뀌면서 변화가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적 포인트, 여러분들 여기 기사에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분양권 거래가 왜 다시 살아날까? 여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집중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정부가 그동안 기준금리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자가 부담이 돼서 금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더 상승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투자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동결되고 가고 있고 분양권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 값이 인상이 되고 인건비도 계속적으로 인상되다 보니까요. 건축비 자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거래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고 있는 거는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아파트를 짓는 데 들어가는 건축비는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계속적으로 비싸지고 있어요. 이 비싸진 가격은 아파트 분양 가격으로 전환이 되게 되고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죠? 수도권 미분양 수치도 감소하고 있고 수도권 내 서울 특히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높은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완판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어요. 이상하다.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고 이 아파트 가격 자체가 점점 더 비싸지고 건설비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먼저 사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실수요 심리 거기다가 금리와 관련된 메리트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분양권은 당첨되기도 쉽지 않고 또 너무 이미 가격이 분양가들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 관심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었던 기존에 있던 분양권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가 풀리면서 지금과 같은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는요, 분양가가 이렇게 좀 부담이 되고 아파트 건축 시세 그리고 거래 부동산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상승 전환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요, 분양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리고 완판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미분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지연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 초기 단계에 시공사와 협의했을 때의 공사비 지금 현실적인 공사비의 그 갭,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새롭게 신규적으로 공급되고자 하는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앞으로는 감소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는 분양권 시장에 관심이 점점 더 쏠리고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여기서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이슈로 인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분양권 거래가 22년 상반기 때 하반기, 상반기 해가지고 수도권은요, 정말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예전에는 이제 전매가 불가능하다 싶었던 이제 롯데캐슬, 청량리, 힐스테이트, 세운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거래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게 되면은 1년 미만 그리고 1년 이상이라고 했을 때 분양권 관련된 세금 관련된 특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안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해 9월 수도권 일부와 세종을 제외한 전역을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한 데 이어서 올 1월에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가 정말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일 때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야, 지금 지방에 보면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활용해가지고 투자 금액을 줄여가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잔뼈가 굵은 분들이 도전해볼 만한 형태인 거고 실거주 목적이라든지 투자를 염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대 가격이 싸다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해가지고 무리하게 지방시장에 있는 분양권을 거래하는 것보다 내가 잘 안 되게 됐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내가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서울 분양권 관련된 것들, 수도권 관련된 분양권을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최대한 노리면서 지방 투자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지금 지방에 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분양 물량이 협소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서울의 주택을 분양권을 매수한다거나 서울의 주택을 갭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형태의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분양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전매 제한 기간 관련된 것도 완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좀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손바뀜들이 이제 수도권, 이게 이제 투자 목적이라기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서울 쪽에서는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기사에 하나씩 등장하는 것 중에서 호기심을 끌면서 내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체크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오시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기자가 쓴 메시지만 보고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분석하시고 여러분들이 습득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인천 남구 주안동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이 334건이 거래됐다고 나옵니다. 야, 이렇게까지 거래가 많이 되었어? 그럼 여러분들은 도대체 여기가 어디길래 왜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는 거지? 거래가 많이 된다는 것이 이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건가? 즉 거래량은 붙으면서 가격이 막 오르고 있는 건가? 아니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지? 이거를 분석하셔야 돼요. 자, 분석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실제로 보면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분양 입주권과 관련된 거 조회를 할 수가 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미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분양권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 보면요. 정말로 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올 초에 봤을 때 한 3억 5천에서 7천 정도의 거래가 됐건 건들인데 이게 쭉 올라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7월에도 보면은 직거래로 4억에 찍힌 것이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된 건데 대부분은 3억 7천 8천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가격 차이의 변동은 아주 많지는 않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야, 이거 일반 분양가가 도대체 얼마인데?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24평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이제 일반 분양가가 한 3억 7천에서 6천 사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34평은 분양가가 한 4억 8, 9천 정도 했었는데 그거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프리미엄을 얹혀서 거래된다라기보다는 투자자라든지 실거주자들에 의해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데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과거의 분양권 거래 시장과는 좀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구나. 왜 이렇게 거래가 많이 일어났을까라고 또 보시면요. 이게 사실 입지적으로 봤을 때 주안 1구역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입니다. 인천 우선 시민공원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요.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 지금 제가 일부러 단지명을 끄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 사이트에서 좀 해본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인근에 이미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것들이 진행되거나 진행 예정인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소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다만 여기가 인천 지역에서도 3,000세대나 되는 엄청나게 큰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첫째인 거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23년 6월 30일 6월 말에 입주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입주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잔금을 치르려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 전세를 놓거나 매매를 놓거나 그래야 되는데 24평 전세 매물 같은 경우에 가격이 한 2억대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도 많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 약 한 갭이 한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잔금을 치를 때 전세 가격이 물량이 많다 보니까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전세만 받아가지고 처리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급하게 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프리미엄의 변동이 없었다. 그러면 과거에 저렴한 분양가 새 아파트에 대한 메리트를 누리면서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면서 실제로 실거주까지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천 지역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서 실거주자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상태에서 거래량이 더 치고 나가면서 급한 사람들의 매물이 사라지면서 매가가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유지가 되느냐가 여러분들은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입주장이 지난 다음에 전세 가격의 흐름이 어떤지도 보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부분은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공부할 점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 인근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입주 물량이 폭발했을 때 바로 붙어 있는 곳에는 주택가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옆에 보시면 포레나 미추홀 이것도 입주 2년 차 신축 아파트인데 이 인근의 아파트의 매매가나 전세 가격의 시세가 이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의 입주와 맞물렸을 때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요. 공부할 점이 정말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서 드렸으니까 임장도 한번 가보시고 분석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사로 돌아와 볼게요. 자, 이게 분양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는 당연히 강동구 둔촌동의 올림픽 파크 포레온입니다. 이 둔촌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건데 정말 말도 많고 사연도 많았던 그런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전매 제한이 풀리면 분양권 거래 시장은 더욱더 뜨거워질 것이다 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얘가 언제 전매가 풀리는지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입주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거래량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입주권의 거래예요. 실제로 분양권의 거래가 아니라 분양권은 아직 전매가 안 풀렸고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합원들이 판매하는 입주권과 관련된 거래가 되는데 이달 한 4건 정도 거래가 체결이 되면서 올 이제 초에는 15억대 후반대까지 이제 84 전용 입주권이 84 타입이 15억대 후반대까지 거래가 됐던 것이 지금 17억, 18억 5천, 19억까지 거래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3, 4억 정도가 가격이 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가 84 타입이 거의 한 13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일반 분양가 대비 입주권으로 봤을 때 거의 한 5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형성이 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권 거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권에 대해서 거래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 거래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이거는 입주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일반 분양 물량 전매 제한이 풀리는 시기는요. 기사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23년 12월 16일입니다. 그때 이제 정말로 많은 물량들의 전매 제한이 풀립니다. 실질적으로 원래 분양 당시에는요, 전매 기간이 8년짜리의 그런 아파트 단지였는데, 이제 규제가 완화되면서 1년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 일반 분양권도 얼마든지 전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사에는 언급 안 돼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반 분양자의 실거주 의무는요, 아직 폐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규제가 완화가 되는 거에 있어서 일반 분양자의 실거주 의무는요, 실행령으로서 그냥 현 정부가 그냥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일반 분양 전매는 풀리는데 실거주 2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법이 폐지가 안 되면요, 사실상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거래만 된다라고 하면요, 일반 분양권도 거래가 되게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조합원의 거래가 지금 84 타입이 이미 19억 가까이 찍고 있기 때문에
원래 당연히 조합업 입주권은 로얄동 로얄층에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면 일반 분양분보다 비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일반 분양가가 13억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은 매수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어느 정도 양도 차익을 놓고 팔고 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 또 여기 나와 있는 기사처럼 1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양도세율이 떨어지면서 1년이 법이 개정된다고 했을 때 7월에 개정된다라는 전제 하에 일반 세율로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뭐 양도세 일반 세율로는 8,800만 원 이하일 때 뭐 24%,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데, 제가 실제 거래를 해봤을 때는 부부 공동 명의로 했을 때 약 양도 차익이 한 1억 정도 발생한다. 그러면 한 2천만 원 정도 세금만 내면 돼요.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때와 관련된 부분인데, 여러분들 과연 폐지될까요? 그 부분을 투자자라고 하면은 그냥 기사 보면서 와, 나 일반 분양권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일반 분양권을 사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지? 일반 분양권에 대한 실거주 의무 관련된 내용이 폐지가 돼야 되겠구나. 그럼 그 폐지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접근을 공부로 확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반드시 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는요, 분양권 거래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면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서로 거래가 형성이 되면서 프리미엄이 점차 더 과거 이렇게 부동산 상승장 때와 마찬가지로 분양권 거래로 인해서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는 부동산 투자 시장의 뇌관으로서 작용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킬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 하나에 분양권 거래를 풀어준다고 해가지고 뭐가 그렇게 큰 이슈가 된다라고 그렇게 확대 해석하느냐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요, 12,000세대의 정말 단군 이래로 이렇게 대단지가 없었던 단지예요. 이 아파트 단지 하나가 얼마나 인구수를 많이 차지하냐면요, 저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 중에서 이 아파트 단지 올림픽 파크 포레온보다 더 적은 인구수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30개 정도 될 정도로 엄청난 세대수와 인구수를 자랑하는 단지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는요, 분양과 관련된 이슈로 공사가 중단되었던 이력이 있고 연일 이와 관련된 것들이 뉴스에 속보로서 전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에 관심 없는 대다수의 국민들도 인지하고 주목하고 있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이 단지의 일반 분양이 가능해지고 그 거래의 추이와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면요, 이게 하나의 단지의 사례가 서울 수도권 분양권 시장의 전반적인 트렌드, 변화를 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에너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단지예요. 그리고 그런 붐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형성되어 있는 지방단지 이런 데까지도 이 열기가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되는 겁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이 되더라도 지금같이 침체되어 있으면서 부동산 거래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서 세수 확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을 조금 용인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분양권 관련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형태로 법이 개선될 겁니다. 그러면 정부의 큰 방향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분양권뿐만 아니라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정책들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거를 체크를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도세율이 얼마가 나오느냐를 염두에 두는 것보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 여기 단지는 왜 그럴까라는 것들을 분석해 보는 거, 그리고 이런 기사에 나와 있는 형태로 흐름이 이어가려면 어떠한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기사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다른 무슨 맥락은 없을지도 보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자적으로 이 부분들이 가치가 있는 내용인지를 찾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제가 앞으로 매일 밤 10시에 뉴스 브리핑 할 건데요. 다음 날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걸요. 전날 저녁 10시에 매일 생방송으로 이런 기사들을 분석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투자적으로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기사는 원픽 기사라고 해가지고 제가 따로 지금처럼 영상을 만들어 매일 아침 7시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은요, 저와 같이 귀부인 TV, 귀로만 들으시면서 열심히 투자 관련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재테크 공부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요, 열심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귀부인 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투자 공부, 투자 인사이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